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수확철에 잦은 비로 밭작물 수확이 어려워지고 벼와 과일 작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저가 항공편이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낙연 지사가 국책사업으로 건의한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 사교육 수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강 시간은 줄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 탓에 농작물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부 밭작물은 수확을 포기할 지경이고 벼와 과수도 작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기상대 기상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4일까지 8월의 평균 기온은 24.4도로 지난해보다 3.4도가 낮습니다.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일조 시간도 올해는 93시간을 간신히 넘어 지난해 209시간에 비해 턱없이 줄었습니다. 잦은 비 때문에 밭작물에서는 특히 고추와 참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추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수확을 하고 참깨도 수확기를 맞았지만 이미 병충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추에서는 일조가 짧아가지고 숙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서 탄저병이 훨씬 지금 많이 오는 현상이고요. 참깨에서는 똑같은 방향에서 잎마름병하고 역병이 많아가지고 수확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한창 이삭이 패야 할 벼눈에서도 전체 30%에 그쳐 비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을 수 있고 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름병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구나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수확이 바쁜 과수농가에서도 일조량이 더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당도는 뭐 추석이 늦은 때보다는 못해도 그런 대로 11브룩스 이상 나옵니다. 다행히 기상청의 10일 예보는 흐린 날보다 보통 정도 날씨가 많아 더 피해가 커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주 광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도시명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응급복구에 나섰는데요. 바로 노후화된 오수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에 깔려있는 전체 오수관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인근 오수관에 작업인부가 CCTV가 달린 자동차를 집어넣습니다. 관속을 이동하면서 찍은 오수관 연결 부위 영상을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오수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서구청 직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다른 구간에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영광에서도 최근 서울과 평택에서도 싱크홀이 나타났고 이 사고들은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설치된 총 7,700km의 상하수도관 가운데 4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수율도 10%에 달하는데 하루 12만 톤의 오수와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일수록 지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설된 그 공간이 이제 정확히 표시가 된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질의 특성, 그 집안의 특성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암석으로 이루어졌느냐.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53개. 이 중 41건이 하수누수로 집안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으로 건의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에서 현재 해저터널 제안은 2011년 정부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 사업은 토건업만을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정부 영역 결과가 드러나 뒤늦게 공약을 철회하기도 한 사업이라며 해저터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저비용 항공기가 다음 달 4일에 취항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4일부터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항공기는 189석 규모, 요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80% 수준으로 광주공항 출발 시각은 오전 7시와 9시 30분, 오후 2시 30분 하루 3차례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개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면 시간이 정신 건강이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학생과 충분하다는 학생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물어봤습니다. 10점 만점에 내 행복 지수를 한 6점? 8점. 8점.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4시간 자는 학생과 8시간 자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수면 시간이 충분할수록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학생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스트레스였고,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은 13.7%만 가출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학생은 74%나 가출했거든요. 또 충분히 자는 학생은 스스로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2년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드는 등 다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희망 직업 순위에서 문화예술 전문가가 의사나 교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등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률은 높아진 반면에 수강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수강률은 73.6%로 2년 전보다 6.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사교육 시간은 2년 전 11시간에서 올해는 10.8시간으로 0.2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 발열성 질환 환자가 지난 2011년 659명에서 지난해 1,894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 발생한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벌초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이 주로 발생한다며 진드기나 들쥐의 배설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사전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현금 1,300만 원과 400여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모 구청 건축과 6급 공무원 49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같은 과 공무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관계자와 거짓 사용 승인 조사서를 작성한 건축감리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두 살 아기가 바퀴벌레 약을 마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엉뚱하게도 독감 치료만 받다가 사망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해서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언니와 함께 놀고 있던 2살 난 여자아기가 신발장 위에 있던 음료수를 마시다 뱉어냈습니다. 병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바퀴벌레 약. 아기는 곧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어머니 최모 씨는 당직 의사에게 아기가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 성분을 알려줬습니다. 아기 상태가 위독해졌지만 의사는 계속 독감 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만 했고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직 의사가 아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병원이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며 부모에게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살충제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인 타액 분비 과다까지 나타났지만 병원이 엉뚱한 검사와 치료를 했고 살충제 중독을 배제한 채 치료한 점, 또 아기가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수액과 해열제만 투여하면서 치료를 놓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역시
아기가 독극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 6월 전라남도지사 선거 당시에 주승영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괴메일과 관련해 이낙연 전남지사의 동생이 연루됐다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모 씨와 전남의 한 대학의 겸임교수인 또 다른 이모 씨가 괴메일 사건에 관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위약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불법 전기 사용 사례는 모두 1250건으로 한 해 평균 200건이 넘습니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6년 동안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휴식만 취하면 방망이가 식어버리는 기아. 어제 2연승을 노리며 한화와 만났지만 영봉패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주 구준비로 강제 휴식을 취했던 기아. 특히 선발 투수들의 휴식기는 더욱 길었습니다. 12일 만에 등판한 선발 임준섭 선수에게도 휴식기는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1회부터 대거 4점을 헌납하더니 6회에는 피해에게 홈런을 맞고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힘이 빠진 기아는 9회까지 계속해서 실점하며 한화에 9점을 내줍니다. 마운드 난조와 함께 타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9회까지 타선의 침묵은 깨지지 않고 단 3개의 안타밖에 치지 못한 기아는 한화 선발 엘버스에게 완봉승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어제 패배로 기아는 4위 LG와 3게임 차로 멀어진 7위가 됐습니다. 어제 열린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에서 기아의 미래를 짊어질 10명의 새 얼굴이 탄생했습니다. 타이거즈는 10명 중 7명을 대졸 신인으로 지명하면서 내년 1군 무대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경기고 황대인 선수는 뛰어난 타격 능력과 파워를 겸비한 중장거리형 타자로 2라운드에서 지명받은 대졸 신인 문경찬은 경기 운영 능력과 컨트롤이 좋은 우완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문경찬을 포함한 투수 6명과 포수 박정우, 외야수 이정현, 김호령 등 10명의 선수들이 기아의 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목동 야구장에서 넥센과 시즌 14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김병현, 넥센은 베네켄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교육 공약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민석 연구원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교육 공약이 안전과 보편 복지 확대가 강조된 반면에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스트가 하반기 학위 수여식을 갖고 졸업생 105명에게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어제 졸업한 광주과학원 학생 가운데 박사 학위 수여자는 26명으로 이들은 평균 8.15편의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수연구상을 받은 김동윤 박사는 모두 33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가 학사와 석박사 1,900여 명에게 학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가수 김원중 씨의 8월 달거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공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와 이를 처음 불렀던 오정묵 씨가 출연해 노래를 만들고 부를 당시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수 김원중 씨는 수익금으로 빵을 만들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매달 한 번씩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는 커졌지만 부족한 예산과 영화제에 대한 저조한 참여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순천만 정원에서 개막한 세계 동물영화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올해 2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개최 일수를 하루 연장했고 상영 영화도 14개국가 42편에서 20개국가 57편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영화 상영과 함께 부대 행사도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한편 동물 관련 사료와 약품 등을 판매하는 산업 박람회장을 개설했습니다. 단순한 동물 관련 영화 상영에서 벗어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40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동물 영화제가 전국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영화제 전체 예산이 6억 원에 불과해 부족한 운영 인력으로 체계적인 영화제 개최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적은 규모의 국제 영화제라도 최소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것만 봐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화제 참여자가 동물 애호가나 일부 시민에 그쳐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데는 거의 1년이 항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고 구상할 수 있는 고용 체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색다른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세계 동물 영화제. 외형적인 규모만큼이나 행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 확대와 참여 증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제 공동훈련센터는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한 뒤 대학의 교육과 훈련을 위탁하는 제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4년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이 지하 기둥 균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맨션 입주민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북구청과 재난관리기금 협약을 맺고 피해를 입은 전체 59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평화맨션 전체 주민들의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주은행 본점에 상시 지원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이른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오전 중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금 선선한 출근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구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꽤 올라설 텐데요. 광주 29도, 구례 30도로 나흘 만에 30도 안팎에 조금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22도, 영광 23도, 나주와 화순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8도, 화순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는 빨래지수가 60, 세차지수가 1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적합한 건데요. 날씨가 개면서 세차하시기에는 매우 좋겠고요. 습도는 조금 높겠지만 빨래가 마르는 데는 무리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